안녕하십니까. 독일에서 빵 한 조각이 260억으로 치솟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빵 한 조각에 5,000원만 돼도 비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빵이 260억까지 올랐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이번에는 독일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그런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2018년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대표단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한 조약을 서명을 하면서 그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조약은 그 장소부터가 의도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거울의 방에서 그 조약을 맺었다 했는데 이 장소는 1871년에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이기고 이곳에서 독일 제국의 선언식을 했는데 프랑스로서는 이때의 그 치욕을 갚겠다는 의도로 이곳에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영토의 15%를 잃게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이었는데요. 이렇게 독일이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배상금을 치러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쟁 때 전쟁을 이겨서 그 배상금으로 갚으려는 의도로 전쟁을 위해 냈던 그 내국채까지도 그걸 갚아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또 전쟁에서도 졌으니까 배상금까지 갚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으로 피폐화된 그 독일의 경제로서는 도저히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배상금을 그 독일의 화폐인 마르크화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달러나 파운드 같은 그런 외화로 갚아야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독일의 마르크화로 갚으면 안 됐고 달러나 파운드 같은 외화로 갚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마르크화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찍는 의미는 없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만 올 뿐인데 그런데 이 독일의 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그런 정치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도 그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데 이렇게 독일이 비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쿠노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독일의 총리는 어떤 의도를 가졌냐 하면 독일을 완전히 그냥 초인플레이션 상태 그냥 경제 파탄 상태로 만들어서 그 상대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배상금을 갚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프랑스에서는 군을 이끌고 와서 독일의 그 루트 지역을 빼앗아가게 되는데 이때 독일은 루르의 그 주민들에게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폭력 시위를 벌이면
그들의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또 줘야 되고, 그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 또 돈을 찍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것을 노려서 자신들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통했지만 이것으로 독일 내부에서는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1922년 160마르크였던 빵이 고작 1년 뒤인 1923년에는 2천억 마르크까지 12억 배에 달하는 돈으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고의적인 의도가 담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런 서민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결국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와중에 이를 계기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티네스입니다. 스티네스는 절대 자신이 마르크화를 가지지 않고 돈이 생기는 즉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 빚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빚을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 단위는 똑같은데 그 가치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로서는 이득이었습니다. 스티네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화폐를 가지지 않고 모두 다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그런 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엄청난 빈곤층이 생기기도 했지만 또 이를 계기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생기면서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심한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마르크화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미국도 이런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가 저번에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부채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고, 이렇다는 것은 꼭 이것이 독일과 미국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독일 다음에는 미국 다음에는 또 어디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역사를 보며 조금씩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세워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